무슨 길고양이 마냥 사람들이 주는 사슴 전병을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많은 사슴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면서도 또 관리한다고 뿔도 자르고 뭐 예방접종도 했겠죠. 주변에는 각종 주의 문구가 많은 것이 사건 사고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들어가서 본 사슴만 생각이 나고 그냥 고라니 보는 것 마냥 반응이 약해지네요.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작은 볼거리도 찍어 먹어가며 조심스럽게 나아가 봤어요. 작은 공원이라 가볍게 산책하면서 여유를 가지기 좋아 보였어요. 이따 저는 미친 듯이 또 동선을 낭비하며 고생할 예정이었거든요. 지도도 보지 않고 도달지를 보겠다며 올라갔다가 관광객이 그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봤어요. 근데 이쪽은 무슨 신사로 가는 방향이더군요. 지금이라도 지도를 보고 먼저 도달지를 찍었어야 했는데 신사가 사실상 맨 구석으로 오히려 목표 지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슴도 보고 주변도 감상하며 도착했는데 사실상 이미 제 다리는 한계를 맞이하고 말았죠. 숙소에서 나라 거리까지도 도보로 30분 정도 이동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방금 본 신사는 정말 사진 촬영하기 좋아 보였는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도 없었고 또 내부 입장은 유료라서 밖에서만 살짝 구경하고 내려오게 되었네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볼거리가 중간중간 있어서 나라공원은 하루를 모두 투자하고 보는 것을 매우 추천하는 장소네요.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도 새로 발견하고 그곳에서 보는 풍경은 뭔가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진짜 거대한 흉림을 보니 이상한 작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겠군요. 도달지도 이상하게 후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입구인 정문까지 또 고생했고 줄 서서 입장료를 내고 볼까도 했지만 다리가 이미 풀리게 되었죠. 숙소로 가는 길에 이토준지에서 본 것 같은 친구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녁을 가볍게 다시 나와서 먹고 돌아가니 불꽃놀이도 하더군요. 진짜 불꽃놀이를 언제 봤을지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추억거리가 하나가 더 늘게 되었죠. 근데 진짜 저녁을 잘못 먹었나 숙소가 옛 건물이라 너무 추웠나 새벽 내내 열이 나고 배도 아프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 교토로 넘어가서 숙소에서 하루를 그냥 쓰러지게 되었어요. 내일 다시 나고야로 이동 계획이었기에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거라도 대충 봐야겠네요. 시작은 숙소에서 가까운 이조성으로 오정에서 가볍게 돌기 좋은 것 같아요. 저 건물 내부에서 당시 거주 공간이나 회의실을 볼 수가 있었고 정원도 볼 수 있었죠. 봄, 여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볼 수 있는 풍경도 마음에 들었죠. 단체 관람객도 볼 수가 있었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고 풍경 좋은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정원을 구경하고 수 있었어요. 여기 다리 건너편에도 뭔가가 있다는데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해서 넘어가게 되었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귀찮은 건 최대한 피해보려고요. 교토의 다른 여러 관광지는 분명 사람들도 바글바글할 것 같은데 여기 니조성은 조용하니 슬렁슬렁 구경하기가 좋았어요. 기요미지데라 쪽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봤죠. 시티버스는 고정 가격이라 그냥 정해진 돈만 미리 준비해서 내기에 편했어요. 이곳에서는 기모노를 대여하여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잠시 앉아서 쉬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 대부분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만원 정도 주고 정통 말차라는 것을 마셔봤는데 포기를 하게 됐죠. 그냥 설탕 덩어리가 가득한 말차가 제 입에는 맞더군요. 이곳이 그 각종 영화나 애니 등 수학여행에 가면 꼭 나오는 장소죠. 근데 입장료는 저렴한 것 같은데 내부에서 여러가지 부적을 팔고 있었어요.
아마 부족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 같군요. 줄이 길더군요. 밤에도 잠시 나와서 음식점을 찾아봤는데 좀 늦었나 술집만 보이거나 고깃구이집만 보여서 빅맥이나 먹게 되었죠. 2박 3일을 계획했으나 사실상 1박 만에 관광 코스를 끝내게 되어 아쉬웠어요. 최소 3박은 해야지 여유롭게 변수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네요. 제가 소화력이 약한 편이라 얼음이나 찬 음식을 특히 조심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고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특가 나고양이 버스를 구입했고 탔은 장소는 일반 시티버스를 타던 장소 끝에 구서 JR 라인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3시간은 안 걸릴 것 같군요. 나고야 숙소는 비즈니스 호텔로 여기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독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라 교토 도미토리 다이싱을 사용했는데 진짜 고생만 하고 이제는 돈을 더 써도 개인실이 좋네요. 여기도 욕조는 있는데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 때문에 가볍게 샤워만 했지 이용을 끝내 못했어요. TV는 사실상 없어도 상관없었고 일본도 미국 형님 때문에 경제 문제로 머리가 아픈지 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뷰는 좋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안 될 거라 상관이 없었죠. 그냥 정말 무난하게 혼자 지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좀 무리해서 걸어서 나고야 성까지도 도보로 가능했으니 말이죠. 쿠라스시도 방문해봤는데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우 만족하게 먹었어요. 더 빨리 왔을 걸 후회할 정도였죠. 국물이 없어서 우동도 주문했고 그냥 작은 줄 알았는데 매우 거대했죠. 뉴스를 보니 일본도 기상기후로 이상하게 찬 바람이 매우 많이 불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 일본은 더웠는데 너무 추웠죠. 번화가도 한번 봤고 게임센터에서 인원 뽑기와 레이스 게임도 잠시 즐기게 되었어요. 나고야 성까지 걸어가는 길에 오아시스 21도 슬쩍 지나가 봤죠. 사진 촬영차 구경 오는 분들이 아침부터 많더군요. 저의 나고야 마지막 일정은 나고야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장어 덮밥이었어요. 이제 속도 좀 좋아지고 상태가 허전인데요. 좀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먹어보려고요. 나고야 타워도 역시 전망대의 나라답게 따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높은 곳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나고야 성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니조선과 비슷하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건물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사카 성과는 달리 공사 중으로 성의 내부는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입장료가 무척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래도 리뷰상 좋아 보이던 장어덮밥집이 근처에 있어서 온 김에 구경한다는 생각이었죠. 성이 오기 전에 카레를 먹고 와서 보통 사이즈보다 한 단계 작은 크기로 주문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대기가 길었고 너무 기대를 했나 솔직히 회전초밥이나 규카츠가 더 맛있었어요. 일본은 참 관람차를 좋아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무튼 장어덮밥은 저는 그냥 찾아 먹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차에 말아먹는 게 간이 좀 맞긴 했단 말이죠. 야간에 나고야 타워를 보는 것으로 일본 여행은 끝이 났고 어쩐지 방콕에 오게 되었네요. 최대한 저렴한 곳을 찾는다고 너무 외진 곳으로 왔더만 교통비만 더 나오는군요. 무조건 중심지에 있는 숙소는 필수였어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곳이 유일한 장점인데 가까운 역까지 도보로 20분이나 걸리니 항상 오토바이 택시가 필수였어요. 터미널 21에 방문하여 푸드코트에서 신나게 이것저것 주워 먹었어요. 솔직히 진짜 유명 식당이 아니면 터미널과 픽시, 로터스였나 이런 대형마트에 있는 푸드코트가 훨씬 저렴하면서 최소한의 맛도 보장이 되거든요. 뭔가 백화점마다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더군요. 밥을 먹고는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소이 카우보이에는 그나마 입구 쪽이 건전한 라이브 밴드바가 있었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심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 그 거리가 길지는 않죠. 일찍 방문하면 해피아워라고 술값이 저렴한데 사람도 없고 공연도 안 하거나 흥이 없어요. 보통 작은 사이즈의 병맥이 티프 한 160에서 200바트 정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맥주를 다 마시면 여러 직원이 계속 주문을 눈치 주기에 최대한 찔끔찔끔씩 마셨어요. 저는 한 20분에 한 병씩 1시간 3병으로 마시게 되었죠. 태국계 전체 또한 비자 카드 컨테이너리스가 가능하기에 표를 사겠다고 줄을 설 필요가 없지만 일부 노선은 또 안 되더군요. 오늘은 날도 더워서 영화나 보겠다고 나와봤어요. 징대의 거인 파이널을 골랐고 영화 가격은 자리마다 다른데 약 10,000원 정도로 기억해요. 영화 후기는 뭔가 애니로 봤던 내용을 그냥 합치면서 아주 살짝 추가 영상이 있는 느낌이네요. 맨 뒤에는 커플석, 그 앞에는 제가 고른 좀 더 좋은 자리이며 더 앞은 일반석인데 솔직히 별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영화를 보고 나와 좀 걸어가서 공원도 한 바퀴는 무리고 살짝 의자에 앉아 구경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봤어요. 루트 66클럽도 와봤는데 예전에 없던 것도 생겼고 아무튼 관광지에서 보지도 못했던 한국인들은 모두 여기에 있네요. 저는 서양식 클럽 분위기가 좋기에 맥주만 마시고는 바로 복귀를 하게 되었네요.